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충원입니다. 네, 한경의 아들. 네, 강조해줘야 돼요. 자기소개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독립 리서치 법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땜빵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맞아요. 이렇게 네. 좀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또 탐방도 더 많이 다니고 회사도 나름대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밸류파인더 회사 이제 네. 리포트가 FN 가이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번에 이제 3월달에 FN 가이드랑 만나서 YG 레포트도 FN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FN 가이드랑 YG 레포트에 저희가 보고서를 쓰면은 이제 거기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독립 리서치가 그때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독립 리서치가 뭐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탐방 갔다 와서 증권사에서 뭐 5년 동안 보고서 하나도 안 나온 종목들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좀 쓰고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좀 커지지 않을까요? 아, 정말 그런 리포트 굉장히 소중해요. 아무도 커버하지 않는 리포트. 우리가 그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일일이 다 읽지 않으면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작업을 대신해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정말 아주 보석과 같은 리포트를 발간해주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오늘 1, 2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찍기 전에 시장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섹터는 또 좋은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좋아요. 대형주는 안 좋아요. 삼성전자 거의 뭐 포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소형주가 오르는 종목들을 요새 보면은 수주를 받았다거나 이제 신규 증설을 하는 회사들이 특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설비 투자에 대한 상향설 얘기가 한 1, 2주 전쯤에 나왔어요. 35조 원까지 하겠다, 최대. 근데 기존의 파운드리도 15조 원이 예상이 돼 있어서 그건 50조 원이고 근데 SK 하이닉스도 자기도 한 10조 후반대 20조 원대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70조 원이나 하네 라고 하면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 오르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데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율이 일단은 뭐 오늘 촬영하는 날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봤을 때가 선물을 외국인이 1조 원을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모로 좋지 않은 거고 지금까지도 외국인이 올해 한 9조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될 때 보통 외국인들이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할 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바스켓 매도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뭐 1위부터 20위까지 하면은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비중대로 매도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을 거잖아요. 우리도 뭐 반도체 펀드나 이런 거 코스피 뭐 ETF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혀 힘을 못 쓰고 불과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뭐 매일매일이 신저가가 나오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수주 얘기,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실적 좋은 뭐 종목들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던가 최근에 뭐 자화전자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중소형주 분명히 좋은데 여기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물론 시간이 길겠지만 좀 반도체나 이런 뭐 대형주에도 조금씩은 들어가는 전략 그래서 2편쯤에 자세하게 지금 증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은 이렇고 최근에 보니까 또 자동차 쪽에서 기아도 흐름이 나름 견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앞자리가 펄러 바뀌어서 K7에서 K8 됐다고 그래서 8만원이 넘었었고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차트 보면은 코스피 대비 나쁘지 않아요. 차트가.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동차 3월 판매를 한번 보면은 현대차는 그래도 2% 감소했는데 다른 외제차들보다는 되게 선방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기아가 22% 증가를 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금 유럽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시장에서 결국은 보면 공급망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침공에 따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 그럼 현대차 러시아에서 못 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제가 현대차 기아 쪽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여쭤봤었을 때에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가 팔리면 다 팔리긴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 팔던 거 그냥 다른 데 팔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그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좀 꺾이긴 했지만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막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것도 사실 뭐 매경이나 한경 보면은 다 출연자분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악재가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면은 부품 원가까지도 지금 피크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근데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제2의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제1을 사라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테슬라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그거를 판가에 얹어서 팔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업체들, 근데 그게 현대차 기아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노력을 당연히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1년 전에 작년 1월을 보면 애플카 이슈로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이 뭐 나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맨날 방송 나가서도 얘기하는 게, 이게 하락할 때 못 사잖아요. 그럼 상승할 때도 못 사요, 어차피. 뭐 만약에 예를 들면 기아가 8만원에서 7만원을 갔는데 7만원도 못 산 사람이 7만 5천원 되면 그것도 못 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기계적으로 뭐 부분적인 매수를 하든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소위 몰빵이라고 하는 뭐 비중을 싣고,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수익이 안 나, 근데 사료주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급등하네, 저기 갔다가 엇박자나면 그때 이제 멘탈이 부서지는 경우, 다 이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뭐 자동차, 물론 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무겁고 지루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손실 중인데 여기에서 그냥 있을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출까, 이런 고민들에서 지금은 뭔가 싹 비우고 싹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장중방송에 없잖아요. 장중방송에 있을 때는 막 테마주 이런 거를 매일매일 보니까 좀 시장 트렌드에 민감했는데, 손을 놔버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슬로우하게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확실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솔직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솔직히 뭐 매수 가격에 온 정도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조금 포트 변경을 하면서 몇 종목을 담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하게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포트 비중으로서는 좀 충분한 건지. 근데 장후로 가시고 나서 주식을 더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 테마주 안 봐서요? 근데 그러기엔 이미 포트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어떻게 이거 심폐소생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사실 요즘 시장이 저는 포모라고 하는 거를 느끼기 되게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탐방 가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막 모니터 세대 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은, 보고 있는데도 돈이 흘러가는 걸 못 따라갈 정도로 되게 빨라요. 근데 그거를 다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원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들리는 게 돈 번 사람들만 얘기해서 맞아요. 네, 그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뭐 방송이든 어디든 나가면 약간 귀 하나는 좀 닫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하시는 게 약간 귀 한쪽 닫은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는 않는데 발빠르게 뭐 움직이는 로봇이나 뭐 사료나 이런 거 다 안 따라다니면서 실적이나 뭐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요즘에 어디 가서는 하지마, 뭐 좋은 거 샀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를 많이 말하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 친한분이 이런 장세를 막 사물놀이라고, 사면 물리고 이제 막 놀면 이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굳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서 제가 약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애들? 네. 좀 최근 뭐 3년간 네. 그 실적 추이에 대해서 리뷰가 되어 있는 그런 리포트를 읽고 이번 분기에 실적이 진짜 월등하게 좋아지는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네. 추리고 있는데 이 실적 시즌에 미용의료기기 쪽은 네.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또 실적이 좋아서 계속 뉴스화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작년에도 좋았는데 또 이제 엔데믹하고 마스크도 이제 뭐 실외 마스크 해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다음 주에 뭐 시점에서 벗는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관리를 또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비올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비올도 최근에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실적이 되게 올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게 이제 코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의료기기 코드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래시스가 강남에 있고 막 이런 게 다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코드 번호 의료기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수출 데이터를 매달. 그러니까 잘 팔렸네. 그러면은 대충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비슷한 게 이제 농기계, 대동이나 TYM 같은 종목들도 그 코드 번호로 다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맨날 3개월 기다리고 뭐 어디 듣고 IR 담당자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러는데 내가 코드 번호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은 대충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보고 이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트래킹하기 굉장히 좋고. 몰랐어요 이거는. 그래요? 네. 네. 코드 번호 넣으면 이거 알 수 있는 구조. 네,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역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왜냐면은 시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적 나왔는데 꺾여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조금은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강점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보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회사가 좋아지는 건 뭐 다 동의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이런 메신저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빈도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수출 국가가 다 달라요. 주력 수출 국가가. 어디는 뭐 남미, 어디는 뭐 동남아, 어디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회사 특히 뭐 이제 공부해야 될 뭐 종목들이 수출 국가가 비중이 어디가 높은지는 공부를 이제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잘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비올 같은 종목들도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만 파고 들어가는 거는 한번 좀 이런 근데 보고서 다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코드 번호까지 조회 보면은 좀 개인 투자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가 의료기기랑 이런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근데 코드 번호 하면 다른 것도 다 나오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반도체 회사라고 했는데 화성이라고 치면은 그거 데이터를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덜하다. 그래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최근 시장이 진짜 많이 어수선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계산을 정말 복구하려고 하니 정말 구말리는 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것저것 참 힘든 시장이긴 한데 이충원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장 속에서 좀 가장 주의 깊게 혹은 좀 유의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 뭐예요? 요즘? 제가 진짜 요즘에 방송 나가서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시장이 박스권인데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걸 보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랑 똑같아요. 환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연준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데 블러드 총재는 뭐 우리가 예상한 50bp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또 빅테크가 무너지고 그래도 테슬라는 좀 선방을 했지만 또 최근에 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거 보면은 주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미국의 1등이라면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비움 LNF가 될 테니 그래서 이제 제2 말고 1을 사자라는 얘기도 있고 반도체 이런 소부장 장비 업체들도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요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수주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이건 채권 시장 용어인데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좀 이제 적용을 해서 얘기하면은 꼭 성장주만 들고 있어야 되나? 꼭 가치주만 갖고 있어야 되나? 이것도 이제 또 방송에서 하면은 뭐 저평가 얘기하면은 저평가된 데는 또 다 이유 있는 거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무게를 두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치라고 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왜냐면 SK하이닉스도 PBR이 지금 100까지 내려왔거든요.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가치주라 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를 성장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좀 상세가 되면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매년 오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시장이 아웃퍼폼했다라는 것 자체를 일단 목표로 놓자면은 저는 좀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전업투자자 이런 분들 말고 개인 투자자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요즘 시장에는 정신건강도 좋은 것 같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자. 내가 뭐 꾸역꾸역 몇 달 수익 낸 거 한 번 매매 잘못하면 요즘에 그거 다 반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 이제 전업하시는 형님 얘기 들어보면은 내 전업 10몇 년 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2020년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물론 이제 빠지긴 했지만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업에 몸담고 있는데도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따라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주식할 때 그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잘 다스리는 것도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든 거였어요. 저희 포기하지 말고 2편에서 같이 기업 공부해보겠습니다.